응? 어펜드까지 했었어요? 그럼 어펜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부터 하면 되겠네요. 어플리케이션 한번 보세요. 그냥 눈으로 보면 되겠죠? 적을 필요 없죠. 플리케이트 하면서 우리 접다는 거 했었죠. 어플리케이션. 제가 어떤 색 했어요? 자기가 편지를 잘 적어서 접어서 제출하는 거. 지원하다, 적용하다. apply. 그죠? 그 다음에 implicate라는 단어 기억나죠? 안으로 접어넣는 거. 관련시키다, 함축하다, 내포하다는 의미라고 했었죠? implicate. 그 다음에 implicit가 함축적인, 내포적인. explicate가 밖으로 펼쳐서 보여주는 거라고 했었죠? 설명하다. 그렇죠? 해명하다, 노출시키다. explicit, 명백한. 앞에 봅시다. 주목. 이거 말고도 플리케이션 여러 개 했었어요. 뭐 했었죠? 접었다 핀 자리에 생기는 자국이나 주름. 플리케이션. 두 번 접었다 피는 거. 레플리카, 복제물. 듀플리시리, 이중성. 멀티플리시리, 다중성. 그렇죠? 무릎을 아래로 꿇는 거. supplications. 뭐 했었죠? 애원하다, 간청하다. supplicant, 애원자. 그렇죠? complicated. 여러 번 접었다 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해서 complicated, 복잡한. 플리케이션 여러 번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단어도 눈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apprehension. 뭐죠? prehend, take, hold, 잡다였었죠. 근데 apprehension에서 제가 누구누구를 잡다는 뜻인데 잡다는 영어의 모든 뜻은 두 번째 의미가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이해하다. 그리고 갑자기 잡는 거니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체포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세 번째 뜻으로.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 길 가다가 불신검문 당하고 체포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불안하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 있다고요? 불안하게 만들다. 불안감. 이런 의미도 apprehension에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박 선생님도 참 독특하죠.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출근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더래요. 왜? 지하철역에서 나오는데 한 10명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잡았는데 경찰이 자기를 잡더래요. 그러면서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래요. 왜? 다 한 명씩 다 잡았으면 기분이 덜 나쁠 텐데 여러 명이 지나갔는데 자기한테 신분증 보여달라니까 막 순간 기분이 너무 나빠서 얘기했대요. 아니 왜 제가 무슨 범죄 용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길바닥에서 불신검을 하나. 원래 불신검은 못하게 돼 있죠. 이유가 없죠. 영장 가져오든지 수색영장이라든지 압수영장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길에서 불신검을 하는 게 옛날에는 불법이었어요. 그렇죠? 증빙서류를 제시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합법화돼 버렸죠. 불신검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러더래요.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불신검을 하는 거 합법이니까 신분증 제시하라고. 근데 끝까지 안 주고 박사님 뭐 했다는 거야. 당신부터 신분증 제시하라고. 경찰 만나. 그 사람이 그 신분증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이름 적고요. 이름 받아 적고 저 박사님이요. 그렇죠? 당신 소속 경찰서 전화번호 대라고 그러면. 전화번호 적어서 그 경찰서에 전화 걸어서 그렇죠? 전화 걸어서 소속 경찰 중에 이런 사람 있냐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꺼내서 보여줬대요. 근데 그 경찰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래요. 막.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기도 기분이 나빠서 정복경찰이 아니고 사법경찰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대로 하신 거죠. 제대로 한 건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한가하구나. 그렇죠. 시간이 여유 있구나. 그래서 죄진 게 없으면 부서 보여주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경찰관한테 신분증 제시하고 연락처 받아서 이 사람이 경찰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렇죠. 불신검을 당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박사님 그게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 명 중에 왜 자기가 잡혔나.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렇죠. apprehension. 그래서 체포, 이해, 우려 이런 거 있죠. 밑에 보면 comprehend라는 단어 나오죠. comprehension.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해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무슨 의미도 있었죠? 포괄하다. 포함 이런 의미도 있었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comprehend나 comprehension에서는 제가 두 가지 형용사 강조했었어요. 하나가 comprehensible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가 comprehensive 이게 뭐였었죠? 포괄적인, 종합적인. 그 다음 나온 단어는 appreciation이네요. appreciate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뭐고 보여요? 요거 뭐예요? 그쵸? 여기는 어원이 뭐라 했어? price, 가격. 근데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외웁시다. 이거 온 국민이 알게 됐죠? 누구 덕택에? 골룸 대사의 80%죠?
my precious 할 때, 그쵸? 소중한, 귀중한, 그쵸? 그래서 appreciate는 어떤 것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느껴주는 겁니다. 아, 저거 소중하고 precious한 거구나 느끼는 게 appreciation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무슨 자죠? 느낄 감자죠. 느낄 감자. 그러면 상대방의 책을 읽고 느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다. 그쵸? 상대방의 예술 작품을 보고 느껴요. 뭐 하는 거죠? 감상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느낌이 와요. 제가 저렇게 나한테 해주다니 뭐예요? 감상하다. 감상하다. 감사하다. 그쵸? 고마워하다. 그 다음에 또 점점 가치가 올라가서 가치가 상승하다. 평가절상하다. 이런 의미까지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골고루 물어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단어가 precious죠. 소중한, 귀중한. 그러면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건 뭐라고 그럴까요? depreciate. 이건 뭐야? D는 down. 아래니까. 소중한 가치가 점점 아래로 쇠락하는 것을 depreciate라고 얘기를 하겠죠. 됐죠? 그 다음에 approbation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approbation. 이 probe라는 거의 어원이요. to test. 시험해 보는 겁니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너 해봐라.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돼요?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 마. 그러고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게 허용과 인가를 해준 다음에 잘하는가를 지켜보는 게 approba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법률 용어 같은 거 보면 뭣도 있어요. 잠깐 이렇게 집행유예에서 풀어주는 거. 이것도 허용. 이런 것도 유예. 이런 것도 approb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조사하고 검사하는 단어 많이 보는 거 뭐 있었죠? 이 probe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봤었죠. 조사선, 탐사선. 조사하다, 탐색하다. probe. 됐어요?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probe라는 단어 많이 봤었죠? 그렇죠? 조사선, 탐사선이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ascen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ascend. ascend가 climb,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ascend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뭘까요? descend. 이게 뭐죠? 하강하다는 뜻이에요. 하강하다. ascend, descend.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descendants. 내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자손, 후손이죠.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가면 누가 있을까요? ascendants. 누가 있을까요? 조상, 선조가 있겠죠. 조상, 선조가요. 그리고 하나의 혈통을 따라서 쭉 내려오죠. 그래서 나중에 전에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디센트, 하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뭡니까? 혈통, 족보, 가계 이런 의미를 쓰는 단어가 디센트입니다. 됐어요?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단어도 ascerta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죠? 뭐요? certain이란 단어. certain이란 단어. 이게 뭡니까? sure. 확실하다는 거예요. I'm certain. certainly. of course. sure.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보장하다, 확인하다. 됐어요? 보장하다, 확인하다. 밑에 있는 거 그냥 눈으로 볼게요. certain. 확실한이죠. 물론 그 한정사로 쓸 때는 어떤 의미도 있죠? 어떤 의미도 있죠. 어떤. some의 의미도 있죠. 그렇죠? some의 의미도 있고. 또 certify.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정체를 확인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게 certify,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하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 주는 인정증명서를 우리가 certificates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주로 명사로 많이 쓰이죠. certificate, 그렇죠? 확인서, 증명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여러분들 또 이번에 보니까는 경제, 경영 쪽 많이 지원해서 나중에 뭐 하려고 하니까 저 CPA 하려고요. CPA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공인회계사. 뭐예요? certified.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인정받아요? public. 그렇죠? 공적으로 인정받은 accountant. 그렇죠? 공인회계사. 한국말로 하면 인정공인회계사 이렇게 되는 건데 공인회계사 이렇게 그렇죠? 번역을 하는 거죠. CPA예요. 됐어요? certified.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어 ensco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그냥 이 단어 외우세요. 어원 필요 없습니다. ensconce. 겪는 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곁눈을 보는 거. 뭔가 불안하고, 그렇죠? 의심스러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거, 곁눈질로 또는 의심하여. 특히 의심하여라는 단어 밑줄 쳐놓으시죠. 직접 못 보고 곁눈을 보는 건 뭔가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단어. aspire. 이거는 했던 것 같아요. 그쵸? spire 하면서 뭐라고 그랬었죠? to breathe. 안 했었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나요? aspire. 기억 안 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기억날까요? 제가 누가 쉬는 시간에 밥 먹었어? 아, 안 했었군요. 그건 ascribe 하면서 했었군요. 그쵸? spire는 이때 했었어요. 뭔가 어쩌서 했었냐면은 제가 그 얘기하면서 human 하면서 인간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자신의 형상을 빚어서 인간을 빚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 후 하고 숨을 불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 단어가 뭐였었죠? 숨을 불어넣는 거? inspire, inspiration. 그래서 숨을 불어넣다, 고취시키다, 영감 하면서 했었죠. 이거는 aspire는요. 어느 쪽을 바라보면서 숨을 킁킁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뭡니까? 고기를 막 여기서 그쵸? 고기를 구우면서 그쵸? 그 고기를 뭡니까? 코앞에다 갖다 주고 안 줘요. 그럼 어때요? 먹고 싶어서 막 그쪽으로 킁킁킁 되죠? 그래서 먹고 싶어서 어느 쪽을 보면서 막 이렇게 가쁜 숨을 내쉬는 겁니다. 이게 aspire. 그래서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spirant 하면은 뭔가를 갈망하는 사람, 열망자란 뜻인데 보통 이 열망자란 의미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망하고 갈망할 때는 이미 이루었을 때 아니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시작할 때. 그래서 초보자, 학생, 그렇죠? 이런 의미로도 동요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aspire.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뭘까요? 리는 뭐라고 그랬었죠? again, 다시. 그러면 다시 반복적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respire. 뭐 하는 거예요? breathe again and again, over and again. 뭐예요? 호흡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respiration 뭐라고 그러죠? respiration 호흡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 요걸 붙이면은 artificial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artificial respiration. 그건 뭐예요? 인공호흡이죠. 전문 용어는 뭐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는 뭐라고 그래요? 예비군 훈련 같은 데 가거나 무슨 보건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병원에서는 CPR이라고 얘기하죠. CPR은요. 카디오. 이제 떠오르죠. 카디오니까 뭐가 떠올라요? 코어. 그쵸? 코드. 카드. 쿠얼. 심장이죠. 그 다음에 심장과 pulmonary. pulmonary가 이게 뭡니까? lung. lung이란 뜻이에요. lung이 뭐죠? 허파예요. 허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resuscitation. resuscitation이요. 다시 suscitate. 살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심폐소생술. 그렇죠? 막 그렇죠? 1000, 2000 하면서 이렇게 막 갈비뼈가 부러지게 원래 갈비뼈가 부러지게 눌러줘야 됩니다. 심장에 마사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심장에 충격이 가려면 갈비뼈가 보통 제대로 심폐소생술하면 갈비뼈 다 부러져요. 그냥 살짝 건들면요 전혀 심폐소생술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conspire. 그렇죠? 함께 숨을 쉬어요. 남학생 한 5명이 모여서 함께 숨을 쉬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의 일꾼이 되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건수 없냐 수업 제끼자 뭐 이런 얘기 하죠. conspire, 음모, 모의, 작당하다. 그래서 conspiracy 무슨 뜻이죠? 음모, 모의, 작당. conspiracy, conspiracy theory. 여러분 conspiracy theory라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음모이론.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게 좋죠. 음모이론. 이번에도 뭐죠? 무슨 한국 영화인데 케네디하고 링컨의 죽음에 대해서 100주년 주기로 똑같다. 그게 뭐죠? 그 영화 제목이 뭐였었죠? 평행이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평행이론처럼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는 건데 음모이론 대표적인 게 뭐였었냐면은 가장 유명했던 건 그런 것들이에요. 옛날에 그 아폴로 그 달 착륙선에 대해서 그렇죠? 미국의 일련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뭡니까? 그걸 부인했죠.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에 갔으면 미국 국기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으면 이렇게 안 보인다 해서 과학적으로 조목조목 부인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지성인들이 그 증거를 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해요. 또 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편입에 잘 나왔던 것 중에 사스요. 사스. 뭐죠? 사스가 뭐예요? 사스, severe, acute, respiratory. 뭐죠? respiratory? severe는 중증이고요. acute는 급성이에요. respiratory, respiration, respiratory, 호흡기, syndrome, 증후군. 그래서 우리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사스예요.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죠? 중국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를 그쵸, 공포에 떨게 했었죠. 물론 신종플루랑 그 강도를 비교한다면 모르겠어요. 신종플루 조금 이렇게 잦아드는 것 같긴 한데 사스도 음모이론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스는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프리메이슨 그룹 뭡니까? 옐로우 페럴 뭐예요? 황인종들이 득세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세계 그 백인 지배계층이 일부러 어떻게 했다?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그게 음모이론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거 듣다 보면 굉장히 설득적입니다. 왜? 중국에서 발생했죠. 아시아의 대표적인 그죠? 그 옐로우 페리를 심어주는 그런 나라죠. 그러면서 사스가 확산됐던 나라가 다 뭐예요? 비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비서양권입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서구국가 기독교 국가에서 사스가 창궐했던 데는 어느 나라예요? 캐나디안 하나예요. 캐나다입니다. 근데 캐나다는 옛날에 서구 나라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홍콩 붕괴할 때 뭡니까? 캐나다에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의 차이나타운을 제2의 홍콩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암시적이라는 겁니까? 니네가 그렇게 에이시안들 받아들이고 동양인들 받아들이면은 저주를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음모 이론 되게 많습니다. 쓰나미도 그래요. 쓰나미가요 언제 발생했는지 아세요? 그때 쓰나미가요? 그 몇 년도에 있었죠? 쓰나미도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죠. 쓰나미가 정확히 발생한 날이요. 몇 년도인지 2003년인가 몇 년이죠? 그때 12월 26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에서는 엔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쓰나미 창궐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이란에서요. 대지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 비기독교인들을 저주를 내리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나미도 정확히 어디만 때렸어요? 비기독교 국가만 다 때렸어요. 근데 이런 음모이론에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설득적입니다. 다 누가 만들어낸 거야. 그렇죠? 하나도 자연적인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옛날에 사법고시 3차에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학생이 하나 있었대요. 3차는 거의 요식행위죠. 사이콘가 아닌가 그거 하는 면접 시험인데 거기에서 그렇죠? 사스는 음모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판사시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탈락했던 때가 있다고 그러죠. 그때 컨스피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컨스피러시.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스파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EX하고 스파이어가 합치면은 밖으로 숨을 내쉬다는 뜻이 되는데 이 X의 X 발음이 S죠. 그래서 이 S가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xpire 그 뭐예요? 숨을 마지막으로 밖으로 내쉬는 거. 운명하다, 종결되다, 끝나다죠. 그렇죠? 운명하다, 종결하다, 끝나다. 됐어요? 그럼 스파이어는 뭐다? 숨 쉬는 거랑 고시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어디 안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거 inspire 이게 첫 번째는 숨을 불어넣다. 그렇죠? 흙에다가 후 하고 그렇죠? 조물주가 숨을 불어넣는 게 첫 번째고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한테 훅 하고 불어넣듯이 뭐가 떠올라. 영감을 주다. 영감을 주다 뭔지 알죠? 또 영감을 주면 할머니 누워서 이러지 말고요. 그렇죠? 영감, 머릿속에 영감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inspiration 이라고 얘기하죠. 고취 또는 영감이란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두연 하나 물어봅시다. 눈이 아니죠. 코, 입 이런 데 말고 우리가 어느 구멍을 통해서 또 숨을 쉬죠? 콧구멍, 목구멍 이런 데 말고 어디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쵸? 낫네요. 그래도 프리기반 학생들은 뭐야? 어디요? 그러니까 귓구멍이요? 한번 귓구멍 숨 쉬어보라고. 귓구멍 숨 안 쉬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워낙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는데요. 막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보통 땀구멍이죠. 그래서 어느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어요. 그 구멍을 through. 그렇죠? 이 구멍을 통해서 숨을 쉬는 거 우리는 뭐죠? perspiration. perspiration 이게 뭡니까? 그렇죠? 발한하다, 땀이 흘리다. 땀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Genius is 1% inspiration and 99% what? 설마 sweat?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1%의 inspiration과 99%의 sweat다. 땀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고 뭐라고 얘기했죠? perspiration. 이렇게 얘기했죠. 1% inspiration, 99% perspiration. 그렇죠? 딱 가군이 맞죠. 천재는 1%의 영감, 천재성과 99%의 뭐다? 땀이다. 노력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니네는 그 1%도 없지 이런 얘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니네는 그 1%도 없지 막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보니까 aspire하고 밑에 있는 aspiration까지 다 정리됐네요. 그렇죠? 넘어가죠. assail. assail도 어원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왜요? sail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단어는 salient 같은 게 있긴 한데요. 그냥 assail 이렇게 가요. assail 어디를 향해서 원래 어원은 그게 아닙니다. sail은요. 도약하다 이런 뜻인데 그냥 어디를 향해서 배가 다 어때요? 항해를 해가요. 공격하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죠? 수천 척의 배들이 어디 한 군데를 향해서 항해합니다. 뭐 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또 우리 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 이것도 뭐였었죠? 공격하는 거였었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이게 뭡니까? 때리는 거요. 그렇죠? attack. 이것도 공격이었었죠. 그리고 뛰다는 단어가 이런 단어 있어요. assault. 이것도 공격하다는 단어들입니다. 같이 외워두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assiduous예요. assiduous. 보세요. sit. 이게 to sit.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쉬운 것부터 할게요. 그럼 pre가 무슨 뜻이에요? pre가 무슨 뜻이에요? 앞에. 그럼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회의석상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preside. 무슨 뜻이죠? 회의를 주재하다, 회의를 이끌다. 그리고 이런 회의를 이끄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president.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번역합니까? 회장, 의장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president 하면 뭘 떠올려요? 대통령을 떠올리죠. 원래 대통령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대통령이 뭐 하죠? 국무회의. 그렇죠? 내각 회의를 주재하죠. 그렇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국무회의의 회장이 바로 누굽니까? 의장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president라는 직함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약간 좀 그런 비사가 있긴 해요. 왜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요즘에 약간 또 그런 식으로 회귀한다. 다시 옛날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한다. 이런 뭐 여론이 있긴 하죠. 국가가 다시 이명박 대통령 된 이후로 다시 옛날 권위주의식으로 간다 했는데 솔직히 파격적이긴 했죠. 그 공과를 떠나서 일단 노무현 대통령 정권 동안에 뭐는 하나 뭐 전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모르겠지만 뭐는 하나 확실하게 했어요. 대통령을 그렇죠. 나라님에서 정말 뭡니까? 그렇죠? 국민 옆으로 끌어내렸죠. 권위는 정말 없었죠. 첫날부터 뭐 했습니까? 평검사와의 대화. 그래서 검사들하고 뭐 막 하지 않은 거냐? 전에 한번 정부조직법을 아는 누군가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일개 평검사하고 그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는 마치 군대에서요. 뭐 투스타, 쓰리스타 장군이요. 그렇죠? 내무반장하고 이렇게 한번 까놓고 얘기할까? 병장하고 그 수준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옛날에 제5공화국이요. 누가 대통령이었었죠? 저도 그 외무부 있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더라고요. 5공화국 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나라든지요. 그 자신의 권력의 정통성, legitimacy라고 얘기합니다. legitimacy. 정통성이 결여되면 뭐예요?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요, 뭐 했어요? 정통성이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찾지 못했으면은 뭘 원합니까?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자꾸 외국으로 나가죠. 큰 나라.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누굴 만나러 갔어요? 미국에 가서. 레이건하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사진을 찍어봅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럼 어때요? 국민들한테,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보고 싶은 거야. 나 진짜 대통령 맞잖아, 봐봐. 나 미국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회담했어.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떤 정도 뭡니까? 상징 조작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뭐 했대요? 미국을 순방한 다음에 뭐 했죠? 그때 외무부 장관한테 이동원 씨인가 그 사람한테 명령했죠.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야, 미국 갔다 왔으니까 좀 더 일본 가기 전에 유럽을 한번 순방을 하자. 유럽 정상회담하게 유럽을 순방하게 계획을 잡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나중에 외무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죠? 유럽 주요 뭐 7개국인가 5개국을 다 예정을 잡았는데 영국에서는 오지 말라는데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영국에서 대통령,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의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초청 못하겠다. 군인 정신 있죠. 특유의 군인 정신으로. 야, 그런 게 없어. 유럽을 갔는데 영국을 빼면 그게 무슨 유럽 순방이야. 영국 어떻게 선생님 넣어. 그래서 외무부에서 넣었어요. 지금은 외교통상부인데 그때 외무부였었죠. 넣어서 영국을 갔습니다. 그때 한국 외교사상 가장 쪽팔릴 일이 발생했죠.
뭐예요? 영국을 어떻게 방문했는지 아세요? 국빈대우가 아니고요. 개인 자격으로 간 겁니다. 진짜 뭐 대통령이 영국 가면서 진짜 관광비자로 간 거예요. 관광비자로. 그죠?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가 영국 공항에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영국에서는 원칙에 따른 거죠. 국빈대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 한국 대통령 경호원들을 다 무장해제 시켰어요. 그렇죠? 개인 자격으로 온 사람이 무장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원들이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보호해 준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제가 왜 갑자기 옆으로 빠졌냐면은 그때 그 모토가 그거였어요. 경제협력회의를 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살아있었던 현대그룹 왕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 뭐 삼성 해서 경제계 인사들을 쫙 끌고 왔습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 유명했죠. 옛날부터. 뭘로 유명했어요? 뭐 현대신화? 이것도 유명했지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죽어서 그렇고 무슨 뭐 정주영의 뭐 세컨드였다. 아니 뭐 포스였다. 네 번째 애인이었었는데 뭐 무슨 여배우가 어디 그 강남에 무슨 스포츠센터 맡고서 뭐 정주영의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았던 그렇죠. 스캔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주영 회장 거기 가서 또 한번 사고 쳤죠. 뭐라고요?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큰 클럽이에요. 그렇죠? 부유층들 가는 클럽입니다.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술이 무지 취해가지고서 그 아가씨들하고 춤추면서 뭐 했습니까? 그쵸? 골든벨 울렸죠. 골든벨. 딸랑딸랑딸랑. 그쵸? 오늘 술값 내가 다 내. 그쵸? 저 사람 뭐야? 웬 에이션이 와서 술값을 다 내네? 그때 가장 미국에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가 선지라는 잡지예요. 선지, 이게 옛날에 다이아나 황태자비도 막 그 불륜 같은 거 다 파파라치를 찍어서 그런 가십성 기사를 주로 다루는 그런 잡지인데 이 잡지 기자가 그거 보고서 취재해 갔죠.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누가 옆에서 얘기했죠. He's the President Jong from South Korea.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President Jong이야.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구별 못합니다. President Jong, President Chon. 다음날 선지에 대문짝하게 오고 때렸죠. 한국 대통령이 영국의 개인 자격으로 와서 술 먹고 추태. 그게 보고됐죠. 전단들도 열받았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정말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렇죠? 대통령 명령으로 뭐 했어요? 앞으로 프레지던트란 직함은 아무도 쓰지 마라. 영어로. 나만 쓴다. 대통령만. 그리고 모든 회사의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프레지던트 쓰지 말고 뭐 써라? 체험에 써라. 그래서 몽땅 다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웃기는 해프닝이죠. 그렇죠? 원래 프레지던트는 회장이라는 뜻이에요. 회장이라는 뜻이죠. 됐죠? 그럼 preside. 그렇죠? 프레지던트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시디어스는 어떤 일 하나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 그 일 하나에만 앉아서 그 일만 해. 그렇죠? 근면하고 성실한 거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자리에 가서 앉아. 이게 뭐예요? reside. 뒤에 전치사 뭐 붙이죠? reside in. 어디에 거주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는 주민, 어디에 상주하는 뭐라고 그래요? resident. 이게 뭡니까? 주민, 상주하는 사람. 이게 resident죠. 됐어요? SIT. 뭐라고요?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 더 가보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에 앉아있어. 안에 앉아있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insidious. 이게 무슨 말이죠? 잠재하는. 밑에 깔려있는. 그쵸? 음흉한. 그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쪽으로 앉아있는 게 insidious예요. SID.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assimilate요. assimilate. 그냥 눈으로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similar. 이게 same. 같은 거죠. 그래서 assimilate는 점점점 같게 만드는 거. 동화시키다, 동화하다. 뭔지 알겠죠? similar, 비슷한. simile, 우리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metaphor, 이건 뭡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럼 이거는 은유죠. 숨겨있죠. 그렇지만 호수 같은 내 마음 이래버리면 같다고 그쵸? 비유했죠. 그래서 이건 simile, 지규라고 얘기합니다. 지규. 됐어요? similar, 우리가 그거 하면서 했죠.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 facsimile. 팩스머신 할 때요. 그렇죠? dissimilate. 같지 않게 만드는 거니까 이화시키다. 다르게 만들다. 그 다음 단어요. 눈을 볼 수 있겠죠? attain. 어디에 가서 내가 attain, 달성하는 거라고 했었죠. 제가 이 attain한 단어랑 여러분 그거야 되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었죠? obtain. 길 가다 줍고 획득하는 게 obtain. 쳐보세요. 머릿속으로 떠올리라고요. 또 뭐 있었죠? 담아두는 거. contain. 자제하다, 억제하다, 담아두다, 봉쇄하다. 또 뭐 있었죠?
반복적으로 내가 갖는 거, 보유하는 거. retain. 그렇죠? 그 다음에 지하 감옥에다가 넣어놓는 거, 감금하는 거. detain. 그래서 detention. 그렇죠? 그 다음에 내 핵심, 나의 가장 중요한 걸로 가지고 있는 거. 주장하다, 유지하다. maintain. 그렇죠? 그런데 밑에서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서 지탱하는 거. sustain. 그렇죠? 들어오세요. 꽉 잡아드릴게요. 재밌게 할게요. 뭐 했었죠? entertain. 그렇죠? 어디에 속하다. pertain. 그렇죠? abstain. 자제하다, 억제하다. tain 하면서 같이 했었죠? tain.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attenuate라는 단어요. attenuate. tenu. 이게 그렇죠. 여기 나온 것처럼 thin. 그렇죠? thin. 참 이 thin이라는 단어를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thin이 뭐야? thin 또는 weak예요. 그냥 weak. thin의 의미가 물론 여러분들은 thin 하면 뭐가 떠올리죠? 반대말이 thick. 그렇죠? 그러면 thick이 두껍다. thin이 얇다죠. 그게 기본 뜻이에요. 근데 thick하고 thin은요 또 어떨 때만 쓰냐면 우리가 이렇게 커피 같은 거 타 마실 때 진하게, 걸쭉하게 이게 thick이고요. 그렇죠? 묽게 이게 thin이에요. thin. 제가 졸업학원가 대학 때인가 그렇죠. 요즘에 커피숍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친구를 딱 만나러 갔는데 커피숍을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얼마 안 되군요. 대학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커피숍에 딱 갔는데 친구가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보통 그냥 일반 커피 주세요. 그게 보통 아메리카노죠. 흐린 거야. 근데 아무거나 시켜 먹으래. 근데 딱 보니까는 이름이 제일 멋있어요. 뭐가 제일 처음 했을 때 그 이름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뭐요? 에스프레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맛있어 보이죠. 에스프레소.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시켰어요.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죠. 왜요? 혹시 무슨 그 남자인데 무슨 소꿉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되게 그렇죠. 머그컵도 아니고 조그만 컵에다 제가 갔던 데 굉장히 조그만 무슨 애들 꼬마 애들 소꿉장이 하는 컵에다가 커피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적어 가져왔더니 또 어때요? 무지 쓰지요. 저 완전히 속았다 이름에 속았다 그러고서 엉망으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국제학대학원에 있을 때 기숙사에 같이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브라질리언 애가 있었어요. 브라질리언 애가. 그런데 난 그래서 에스프레소 정말 싫어. 안 먹는 커피라고 생각해. 그거 못 먹는다. 너무 진하고 너무 독하다. 브라질리언 애. 브라질이나 콜롬비아가 커피로 유명하죠. 한국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에스프레소는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면서 타먹는데 커피 정말 좋아하는 브라질리언 그런 애들이요. 에스프레소 어떻게 타먹는지 아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커피 가루로 믹스 있잖아요. 설탕 같은 거 없고 있는 그냥 가루를요, 파우더를요. 우리나라 그거랑 똑같이 다 먹어요. 미숫가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질퍽질퍽하게. 이 정도는 돼야지 개운하다는 거여서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한 게 thick, 옅은 게 thin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연수. thin이 이렇게 묽고 엷은이란 뜻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답답한 거는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을 모르는 게 더 답답한 거죠. 두현 알았어요? 몰랐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알고 있었거나 느낄 겁니다. 왜? 여러분 페인트 칠하면요. 페인트가 그렇죠? 엿처럼 끈적끈적하죠. 이걸 묽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thinner. 여기다 ner 붙입니다. thinner. 묽게 만드는 거.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거 뭐라 불러요? 몸에 신나 뿌리고 자살. 신나. 또는 조금 더 발음하면 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몸에 신어. 그게 신나나 신어가 아니고 원래 thinner죠. thinner. 그렇죠? 묽게 해주는 거. 그게 thin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hin. 점점점 묽고 약하게 만들다. strong. 진하게. weakening의 반대니까 strong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점점점 약하게 만들다가 attenuate예요. 그래서 tenuous.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tenuous. 이게 약한인데 그렇죠? 어떻게 약한 건지 알겠죠? 결합도나 농도가 약해서 묽고 느슨한 게 tenuous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풀어줘요, 밖으로. 그래, 용서해줄게. 네 죄를 경감해서. extenuate. 그쵸? 죄를, 그쵸? 가볍게 해서 용서해서 풀어주다. 이게 extenuate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단어 봅시다. attribute요. 해야 돼요? 알고 있죠? attribute요. 기억납니까? give라고 돼 있죠? give. 근데 여러분, 제가 attribute 뭐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속국이 죽은 애나에 바치는 곡물, 공납 이런 의미에서 요즘에는 찬사, 칭찬으로 쓰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pay a tribute to 누구에게 공납을 바치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찬사와 칭송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갖다 바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contribute 뭐였었죠? 기여하다, 공헌하다. 나눠주는 거는 distribute 그렇죠? distribute 뭐죠? 분배하다. 여기서는 누가 그거 했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ttribute A to B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누가 밥 먹었어? ascribe A to B 또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 impute A to B 세 가지 동요로 했었죠. 근데 하나만 더 조심하게 할 건 여기서는 attribute에서 강세가 앞으로 가면은 명사가 돼서 속성, 특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과 특징이라는 의미까지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available은요 밑에 있는 단어랑 같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밑에 있는 단어가요 value란 단어 보이죠? 그러면 evaluation 그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evaluation 가치가 얼마인지 value out 가치를 드러내는 거. devaluation은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available은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봅시다. 주목. 주목하기 전에 available의 별표 3개를 써보세요. 왜? 이 available은요 available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단어인데 여러분들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써보셔야지 이 단어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는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영작해보세요. 그러면 available 정말 잘 씁니다. 아저씨 이 동네 버스 다녀요? 그럼 여러분 아저씨도 알아. Mr. Sir 이 동네 in this town, in this area 버스가 버스죠. 근데 뭐에서 막혀요? 다녀요? 다녀요를 영어로 뭐라 난감하죠. 다녀요. 다니다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막혀요. 그렇죠? 그러면 go and come, come and go 막 이렇게 써요? 왔다 갔다 해요. 이건 영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영어로 어떻게 돼요? Is the bus service available in this area? bus service가 available 한가요? 정말 잘 쓰는 겁니다. available. 그렇죠? 선생님 몇 시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상담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영어로 해야 돼.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3시부터 5시까지야. 영작해봐. 그러니까 다른 상황인데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난감해지는 겁니다.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만날 수 있는을 형사를 어떻게 써야 되지? 막 고민하면서 그렇죠? The time when I can meet you 막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죠? 뭐죠? My available time is 3 to 5. 그렇죠? 또는 I'm available from 3 to 5. 그렇죠? available이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 책 어디서 샀어? 그렇죠? 이 책은 학교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이야. 그러니까 this book is buyable book. 그렇죠? At the campus bookstore? No way. 어떻게 하면 되죠? This book can be available at the campus bookstore. available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활용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영작을 해보신다고 그러면 available을 굉장히 잘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avenge. 그냥 봅시다. avenge, revenge. 어원 필요 없어요. vengeance. 이 venge가 다 punish예요. avenge 복수하다. 이게 나중에 avenge가 아니고 뭐가 돼도요? revenge가 돼도 복수하는 거죠. 그다음에 vengeance. 이것도 복수고요. 그렇죠? 복수. aver. 이것도 눈으로 볼 수 있죠? ver. 제가 같이 했었죠? ver. truth. 진실이라고요. 제가 이거는 논리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verify 하면서. 그렇죠?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단언하다. 이게 aver예요. aver. 진실과 사실임을 단언하다. 확언하다.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verdict. 재판관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jury. 누굽니까? 배심원단이 하는 그렇죠? 판결. guilty, not guilty의 판결. verdict. verity. 진실. verify. 이거는 그냥 증명하는 게 아니고 진실임을 증명하는 거라고 했었죠. truth. 그 다음에 verisimilitude. 진실에 똑같은 겁니다. 참됨, 진실됨, 똑같음. 이게 verisimilitude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들어갈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복습하면서 쭉 떠올려보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욕심을 내지 않았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지만 욕심을 내서 문제 나왔던 나머지 단어까지 같이 봤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단어 수가 더 많이 늘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늘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1번 지연 aptitude 뭐였었죠? 적성. 그럼 답은요? C요. 그 다음에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다 같이.
그렇죠?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aptitude, 적성이었어요. 우리가 adapt가 적응시키다, 적응하다. 그렇죠? 또 adaptation, aptitude, be apt to,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에 적절하다, aptly, 적절한. 그래서 APT가 나중에 뭘로 변한다고? EPT도 변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 밑에 proclivity는요, clivity가 경사도죠. 근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경향성이죠. 그럼 오르막은 뭐라고 했었죠? 오르막? acclivity. 내리막은 declivity. 이런 단어로 같이 했었죠. acclivity, declivity. A번에 predicament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문 열어두면서 제일 먼저 decament 말하는 거. 엄마 큰일 났어. 사고 났어. 곤란, 어려움, 역경. 그거였었죠.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민정. 그렇죠. adapts. 아까 skillful, 익숙한 거니까 A가 좋겠죠. 5번 했었어요. archaic. 민정 뭐였었죠? archaic이라는 단어 했었었는데 우리. 전혀 안 떠오르죠 또. archaic. 그럼 제가 처음부터 짚어볼게요. 우리가 이 단어를 봤어요. lube. 물이 die. 아래로 떨어지기 전. antediluvian.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전에. 홍적세 전에. 그래서 아주 먼 옛날. 그래서 antediluvian의 동의어 ancient. 그 다음에 antiquated. archaic. 아주 먼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3번) 두연. 그쵸? inept. apt가 적절한 건데 부적절한. 기술이 없고 서툰 거죠. A요. incompetent 할 때 우리 이 단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PET. 추구하는 거죠. 함께 추구하면 compete. 경쟁이죠. competition, competitor. competent는 경쟁력이 있고 유능한 거죠. 근데 incompetent는 경쟁할 수 없는 애입니다. 무능한 거죠. 됐어요? D번에 retaliation. 이것도 복수예요. retaliatory.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윤. adhere. 그쵸? adhere to.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 거. adherent 고수자. adhesive 접착제 반찬고. cohere 앞뒤가 달라붙다. coherent 일리가 있는. cohesive는 응집성의. 그쵸? 계속 내려오는 내지 않은 inherent. 그 다음에 상속자 air. 기억나요? 그 다음에 hesitate. 양쪽이 달라붙어서 망설이는 거.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cohere니까는, adhere to니까는 몸에 고수하다 뭐가 좋죠? keep to, cling to, stick to 할 때 keep to가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은, adherent. 뭐죠? 답은? 그쵸? C번의 descendants는 뭘까요? 그쵸? 후손, 자손. 그죠? 그 다음에 다정. adjacent. 뭐였었죠, 이거? 그쵸? 근처로 던져진, 인접한, 인근의. 답은? 지금 다정. 저한테 뭐라고 그랬었죠? adjacent가요? 인접한. 인접할 때 접이 무슨 접자인데요? 그쵸? 접촉. 붙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same size 뭔데요?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접촉해 있는 게. 터칭. 이게 서로 접해 있는 거죠. 만나 있는, 접해 있는. 됐어요? 그 다음에 연수, dejected. 뭐죠? 그렇죠. 아래로 던져진 거라고 그랬었죠. 낙담한, 좌절한, 실망한. 그럼 다 뭐겠어요? D요. 그렇죠. spirited,가 그쵸, 기운찬 건데 dispirited, 기운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낙담한 거죠. 아까 adjacent 하면서 우리는요, 그게 떠올라야 되지 않나요? adjacent 하면서 밖으로 분출하다 쏘아내다 ejaculate 했었고요. 이게 젝투를 변하면서 project, subject, object 이런 거 했었죠. jettison이라는 단어도 했었어요. 대한독립만세 하면서요. 그렇죠? 기억나죠? 제리슨. 그렇죠? 그래서 이 deject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단어 중요한 건 없고요. 중요한 게 없는 게 아니고 본 단어 없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8번 지연. as John. 뭐였었죠? 그렇죠. John이 날짜였었죠. 날짜를 어느 쪽으로 바꾸는 거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 연장하다. 그럼 답은 뭘까요? 그렇죠. 매일매일 쓰는 일기가 journal. journalism, journalist. 잠시 체류하는 게 sojourn. 그렇죠? bonjour, journey, journeyman. journey, day란 뜻으로 했었습니다. day. 연수는 좀 난감하죠. 그 다음에
지연, D번의 sustain은 뭐예요? 그쵸. 지탱하고 떠받들고 유지하는 거였었죠. 그쵸. 그 다음에 9번, 이윤이다. 민정. 그쵸. 불순물을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리다. 그래서 이렇게 더러워진 민정이 뭐라고 그래요? 다정이었었나요, 원래? 그쵸. 뭐라고 그래요? adult, 성인. 그쵸. 그 다음에 adultery, 간통. 이런 것도 같이 했었죠?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뭐가 예민하면, 이게 뭔지 아세요? AO. AO가 뭐예요? AO. 미국에서는요, 성인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것 할 때 AO 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Adults only. 어른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 누가 언어학으로 얘기하다 한국 사람들 부정 명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요, 긍정으로 명령하래요. 그게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어린아이를 키운답니다. 커서. 왜? 하지 마라. 야, 그거 손대지 마. 거기 가지 마. 그거 먹지 마. 거기서 그러면 안 돼. 그럼 애가 커서도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를 한대요. 긍정적으로 보래요. 긍정적으로. 그렇죠? 뭐 맛있는 거 먹어. 재밌게 놀아. 안전하게 놀아. 긍정으로 명령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야. adult only. 어른만 보세요. 어른들이 네. 우린 뭐라고 그래요? 애들은 그럼 예 가라. 그러면 연락 궁금하죠, 그렇죠? 미성년자 관람 불가 막 이러면 되게 그렇죠. 아이들이 먼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긍정으로 AO 또는 X-rated, 그렇죠? X 등급을 받은 영화들을 얘기하죠. adults. 그래서 답은 뭘까요, 민정? B번에 debase겠죠. A번에 convert 뭐였었죠? 개종시키다, 바꾸다. 개종시키다, 바꾸다. C번에 supplement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죠? 플리가 가득 채우는 건데 밑에서부터 보충하는 거. 그렇죠? 보충 보완. 물론 다시 채우는 건 replenish도 있었고요. complement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complete, 완전한. plenty 또는 고갈시키는 거는 deplete. 이런 단어도 있었죠? plea. 그 다음에 두연. alteration. 뭐죠? alter. 그렇죠? alteration은 다른 걸로 바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꾸다는 뜻은 없지만은 새롭게 만들다는 의미가 있죠. 다시 새롭게 하다. renovation. 이게 새롭게 만드는 거죠. B번의 selection은 그렇죠. elect가 choose죠. select, elect, collect, eclectic. 생각나요? elect 하면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 호윤. 그렇죠. 뭐가 답일까요? 의논이죠. 논쟁, altercation은 말다툼이에요. 서로 다른 애하고 말다툼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돌이라는 단어인 clash가 나요. clash. 뒤에는 crash는요. 깨지는 거고요. 그렇죠? clash. clash of civilizations. 세뮤얼 헌팅턴 교수의 논문이죠. 대박 쳤던. 그렇죠? 문명의 충돌. 그렇죠? A번이 충돌. B가 crash. 야, 너 오늘 스타일 되게 crash하다. 뭐예요? 오늘 스타일 되게 깬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게 crash입니다. 두 번째 B예요. 그렇죠? 됐어요? A번에 clash가 부딪히는 거고요. D번의 alternation은 뭐죠? 호연? alternate. 우리가 alternative가 대체. 그래서 alternate는 번갈아 하는 겁니다. 교대, 번갈아 하는 거. 됐어요? 이은. 그러면 12번은 뭐예요? alternate의 답은? 그렇죠? alternate가 바뀌는 거죠. 번갈아 교대로 하는 거니까는 change가 좋겠죠. 13번 타정. 그렇죠?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을 사랑하다는 단어가 어디 있죠? A일까요? egoistic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egoistic, egocentric. 그렇죠? 뭐가 좋겠어요? 이타적인 건 뭐예요? 이기적이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럼 이기적이지 않는 단어가 있잖아요. 몇 번? B요. 14번. 연수. advent. 뭐예요? van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로 오는 거. 나타남, 출현, 도래 또는 강림, 재림이라고 했었죠. 대문자로 쓰면. 그럼 나타나는 거, 오는 거 뭐예요? see, arrival. 됐어요? convention, revenue, avenue, 그죠? intervention, intervene 했었죠? 그래서 V요. 그 다음에 15번 지연. 그쵸? adverse는 내 쪽으로 등을 돌린 거니까 반대되는 불리한 antagonistic 이게 반대되는 거죠.
16번 민정. 나에게 등을 돌린 사람 opponent죠. 적이죠. 상대방. 그 다음에 두연. adversary. 나에게 불리한 상황. 고난 역경이죠. 그럼 뭐예요? 몇 번? C가 뭔데요? venture는요. 모험인데요. 가보는 건데. 그렇죠. plight. 이게 어려움, 고난 역경입니다. 언어 어려움, 고난 역경. 됐어요? 잠깐 쉬었답니다. 빨리 한번 후 훑어보세요. 잠깐 쉬었다.